며칠 전 맨유의 마르시알 영입의 손흥민과 선수들, 토트넘 팬들이 토트넘이 거지냐 라며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레비의 거지 근성이 드러난 새로운 이적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토트넘은 28일 아스널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공식 사이트가 올린 영상과 사진을 보면 손흥민의 슈팅 훈련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남은 경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리그 4위로 올라가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영국 현지를 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토트넘이 이적료가 없는 자유계약 선수들을 찾아다닌다는 속보입니다. 며칠 전 맨유의 마르시알 이적 충격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손흥민의 연봉이 토트넘 클럽의 최대 기준이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일제히 손흥민 연봉이 너무 낮아서 선수 영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연봉을 케빈 더브라위너나 홀란드, 살라 수준으로 올려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손흥민 연봉 이하로 선수 영입을 하려는 토트넘의 행태가 조롱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측이 도대체 토트넘이 거지냐라고 분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 전문 채널로 이름을 알린 프랭푸시가 최근 축구 전문 채널로 변신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이슈와 일본의 행태와 상황 등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 뉴스브릿지를 개설했습니다.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국에서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의 이반 토니 영입에서 발을 뺀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반 토니는 지난 시즌 리그 33경기에서 20골을 몰아쳐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법 배팅으로 8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복귀해서 아직 기량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최정방 공격수로 케인의 대체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반 토니가 주급 25만 파운드를 요구하면서 토트넘이 너무 많다라며 영입전에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영국 매체들이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주급 19만 파운드이다. 손흥민보다 더 많이 줄 수 없다라고 밝힌 토트넘 소식통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주급이 비정상적인 것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최고 주급으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일제히 토트넘의 주급은 20만 파운드가 최고 기준이다. 손흥민도 19만 파운드를 받고 있다라며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반 토니의 기량이 최근 들어 문제가 있어서 영입에서 물러났다고 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손흥민의 주급 19만 파운드 이하라야 한다라는 핑계를 댄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짠돌이 레비의 가난한 선수들 모습이 보여서 너무 창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 팀토크는 오늘 토트넘 가브리엘 오쇼, 로이드 켈리, 토신 아다라비오요 영입을 노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이번 여름 자유 계약으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적료를 받지 않고 소속팀이 내보낼 정도로 모두 문제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오쇼는 루턴타운에서 뛰는 센터백인데 이번 시즌에는 부상으로 출전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루턴타운이 강등위기에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재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토트넘이 이적료 없이 주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켈리는 본머스의 수비수인데 왼쪽 풀백과 센터백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지만 역시 잔부상이 많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다라비오요는 풀럼의 센터백으로 큰 키에서 나오는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습니다. 문제는 현대 축구에서 수비수에게 요구하는 발밑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레비 회장이 이적료도 없는 대신에 혹시 잘 고쳤으면 잘 뛸 수도 있고 후에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다는 선수를 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대박 매각이나 하려는 토트넘을 거지근성이다. 역시 짠돌이 레비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팀 최고 주급은 20만 파운드를 넘지 않는다. 30대 이상 선수와는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을 하면서 이런 기준과 원칙을 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수록 기량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주장으로서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롭게 계약하는 연봉이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하더라도 우승하는 팀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결국 트로피 하나 들어올리지 못하고 은퇴하는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축구 팬들이 토트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팀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손흥민은 2025년 6월에 토트넘과 계약이 끝납니다. 올해 여름에 반드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손흥민은 이적료 없이 바로 토트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적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연봉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여름에 천문학적 연봉으로 장기 재계약을 할 것인지
이적료를 받고 보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로는 주급 인상을 해주고 3년 플러스 1년으로 손흥민과 계약을 한다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새롭게 하는 손흥민의 연봉은 이제 손흥민의 자존심의 문제인 동시에 다른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레전드 손흥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서 토트넘의 수준과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맨시티와 리버풀, 아스널이 엄청난 연봉을 주고 선수들을 대우해주면서 우승 경쟁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EPL 최고 주급 탑 30을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순위표는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는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위표에 손흥민은 30위권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 아스널, 맨유 선수들이 모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연봉 전체 1위는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위너로 주급 40만 파운드, 연봉 35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2위는 맨시티의 공격수 엘링 홀란드로 주급은 37만 5천 파운드, 연봉 333억 원입니다. 3위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로 주급 35만 파운드, 311억 원입니다. 현재 맨시티와 리버풀은 연봉을 더 올려주고 홀란드와 살라를 붙잡겠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두 선수는 새로 계약을 하면 연봉이 4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위부터도 맨시티와 리버풀, 아스널, 맨유 선수들이 줄줄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위권 밖에 손흥민의 주급은 19만 파운드, 연봉은 약 160억 원입니다. 토트넘 내에서는 1위이지만 리그 전체로 보면 초라한 주급입니다. 특히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레전드이자 주장의 대우로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순위 30명의 명단 안에는 손흥민과 비교할 수도 없는 형편없는 활약과 기록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수두룩합니다. 토트넘이 아니었다면 손흥민의 기록이라면 몇 배나 더 높은 주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토트넘의 충격적인 이적 추진 소식에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엽기적인 이적이 될 것이다라는 비난을 받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맨유의 앙토니 마르시알을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마르시알은 맨유의 최고 먹튀로 유명합니다. 마르시알의 주급은 맨유에서 24만 파운드로 손흥민의 주급인 19만 파운드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포스텍은 마르시알에게 조금이라도 연봉 인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마르시알의 경기력을 감안하면 20만 파운드 이상의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구단은 토트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선수 영입의 가성비를 따지고 나서는 것에는 나는 선수재활 전문가이다,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황당한 자신감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레비 회장의 짠돌이 운영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그동안 우승을 못한 이유에는 선수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레비와 조루이스의 책임입니다.